민혜진 변호사 캐릭터는 그 자체로 도피를 의미하고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겠죠. 민혜진 캐릭터의 연상호 감독이 얼마만큼의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지옥 시즌2를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은 연상호 감독이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 마치 청소년같이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써내려간 한편의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민혜진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도 그만큼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상만 높고 이제 결국에는 다 도피와 도망밖에 못하는 거죠. 보면은 박정자 자식에게 캐나다로 도피하면은, 근데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민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는 건 크게 없죠. 결국에는 이제 민혜진이라는 캐릭터가 대한민국의 쿨찐들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쿨찐에는 흔히 말해서 무신론자 쿨찐도 있죠. 로쇼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도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무신론자들한테 머리에 총 대고서 지금 무신론 할래 아니면 중동 로켓포 날아다니는 다른 종교로 갈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무신론을 하긴 하되 기독교인데 무신론스러운 국가를 다 선택하기 마련이죠. 이제 대부분 그 유명한 국가로 미국을 많이 선택하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중동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없죠. 어차피 중동에서는 이미 목숨 걸고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제 민혜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옥 시즌2가 단순히 유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심을 못 잡는 이유가요. 연상호 감독 스스로가 약간 믿음의 혼란이 왔다고 봐요. 연상호 감독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통 기독교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의 부모님들이 열렬한 기독교 신자거나 가족들이 열렬한 기독교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근데 뭐든 그렇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민혜진은 반항아예요. 반항하고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 시절 청소년 때 젊고 예쁘고 아름다울 때 하면은 젊음의 반항이구나 하지만, 민혜진 캐릭터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밥맛 떨어진다, 주책이다, 커가지고 뭔 이 어른스럽지 않다, 이런 평가밖에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추구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시즌2를 가면서 저는 힘을 잃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했는데 역시나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1에서도 그랬듯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 많은 영화, 드라마들 그리고 책들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도피로 끝나요. 도망가서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지금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의 한 순간이라도 로마 시대건 조선 시대건 고려 시대건 우리가 지금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도망친 곳은 천국이냐? 당연히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현실이 지옥이냐? 또 지옥이라기는 좀 어느 정도 다 살만한 게 또 팩트죠. 그렇게 따지면 지옥이 현실로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현실에서 도망친 곳이 과연 어디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연상호 감독이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인 민혜진이 굉장히 약하게 우왕좌왕하는 캐릭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극중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또 민혜진 변호사를 억가해서 억지로 까대려서 사회가 민혜진 변호사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늘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이 학교나 회사에서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이에요. 잘 되면은 자기 탓, 못 되면은 사회와 나눠 갖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 북쪽 저기 북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지옥이 뭐 굳이
고지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38선 넘어가면은 이제 매콤하게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텐데 저쪽에 평양 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지옥과 같은 풍경이겠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반발로서 뭐 유명한 얘기지만 지옥에서 지금 새 진리회가 상징하는 곳은 사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광신도라고 까내리는 새 진리회건 아니면 화살초기건 간에 오히려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의 규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상호 감독이 열을 올려서 종교와 그에 대한 광신도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오히려 사회에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아마 연상호 감독의 무의식에는 아마 이미 결론이 났을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각종 드라마, 그리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믿음과 종교, 그리고 광신도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종교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존재가 아닌 민혜진 캐릭터를 보세요. 아무도 민혜진을 따르지 않고, 민혜진은 결국 책임지는 거 하나 없고 나중에 자기가 같이 일해온 조직의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 애 하나 데리고, 당연히 애 하나 데리고 가야죠. 그게 거의 인질이나 다름없는, 인질극을 벌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지금 민혜진을 악당이라 바꿔서 상영해도 지금 처음 지옥 시즌2, 지옥 1을 안 본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 악당인가? 왜 지금 애를 납치해 가는 거지? 뭐 장난치나? 자기 혼자 살려고 식구들. 그럼 지금 애 없는 이 조직의 식구 그냥 그대로 미사일 날아가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알짜배기만 빼먹는 사회에, 좀먹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회의 부담감, 짐덩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민혜진 스스로가 작중에서 말하죠. 자기가 짐덩이가 된 것 같다고, 짐처럼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고, 자신의 조직마저도. 근데 실제로 결국에는 회사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 말이 맞지 않는다고. 또 저기 의사단체가 또 떠오르네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기 지금 응급실 내팽개치고 나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말로만 들으면은 세상 가장 고결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결과물이 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민혜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다른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나쁜 편이고, 사회가 자신의 뜻을 못 알아줘서 자기는 끝까지 피해자로 남아서 책임으로부터의 회피, 결국에는 그곳엔 낙원이 없는 겁니다. 민혜진 변호사의 캐릭터에 대응하는 게 쿨진, 그리고 무신론자,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내면의 한 무의식의 1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의식의 조각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발은 결국에는 기독교가 싫은 것이지, 연상호 감독도 무신론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제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단 하나에 내린 결론입니다. 민혜진 변호사 같은 캐릭터 현실에 되게 많은데, 민혜진 변호사는 사실은 현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이 미운 거예요. 근데 지옥을 미워한다고 해서 현실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망쳐봤자 또 다른 곳이 지옥으로 펼쳐지겠죠. 지옥이 아니더라도 그냥 또 다른 현실일 뿐입니다.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늘이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로 미친 일이고, 정말로 미친 것은 사실 민혜진 변호사 스스로다. 모든 게 차라리 민혜진 변호사의 꿈이었으면 오히려 지옥에 더 걸맞는 결말이 날 것이다. 시즌3에서 민혜진 변호사가 다시 나온다면 정말로 황당한 캐릭터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도망치기 때문에. 도망치는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은 없죠.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걸 때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믿고 행동을 같이 하는 법입니다. 민혜진은 리더도 아닌 것이다.